김영호 국회의장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권은 일방적 선전포고를 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낮춰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15억 원이며 차용증도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2010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는 서류심사와 면접, 추첨을 통해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고 특목고는 복수 지원이 금지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국회의장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경호권을 발동하고 쟁점 법안들도 임시국회 내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권은 일방적 선전포고를 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김영호 국회의장이 사실상 친정인 한나라당 손을 들어주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장은 오늘 부산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레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른바 7대 언론악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직권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정까지 민주당이 점거 농성을 풀지 않으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호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한 일방적 선전포고라며 점거 농성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중립을 가장해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방송 주고 은행 주고 다 주고 나면 이제는 재벌 천국 극락을 만들어 갈 거라고 할 건데 이게 과연 합의 처리가 가능한 거냐 하는 겁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짐짓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내심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김영호 의장이 사실상 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오늘 밤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대충돌 가능성만 한층 높아졌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면책조건부 진술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자금원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5억을 받은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도 오고 갔습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구속 기소된 박연차 회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도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돈은 15억 원이며 이 과정에서 차용증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회장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돈의 명목이 농촌환경활동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측근들과 함께 농촌환경활동과 봉하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봉하와 주식회사 봉하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빌린 경위를 살펴보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이 건넨 돈에 관해서는 검찰에 물어볼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오는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는 서류심사와 면접, 추첨을 통해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고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한 개의 학교에만 응시해야 합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운영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보면 자사고의 전형 방식은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평준화 지역은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선택사항으로 결정해 치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되 지필고사 방식의 전형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무학년제 수업이라든가 수업일수 증감이라든가 이런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자율형 사립학교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해 외고, 과학고, 국제고 중 광역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한 개 학교만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양화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입시 경쟁,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재단 전입금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축소되고 자율형 사립고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늘어나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원 측이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학원에 등록할 때 온라인 강의 등의 선택 사항을 끼워 팔게 하지 않는지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광복회가 문화배 친일 세력 건국 공로 인정 홍보책자 발간에 항의해서 건국 훈장을 반납하기로 최종 결의했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1948년 8월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기록한 문화부 홍보용 책자를 없애거나 이에 대해 사과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훈장 반납을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복회는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나흘째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 언론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서울, 여의도 등 5개 지역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7개 언론 관련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도심에서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가졌습니다. 부분 파업에 들어갔던 CBS와 EBS 노조는 내일 새벽 6시부터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코스콘 비정규직 노조의 장기 파업이 비정규직 직접 고용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콘 노사는 오늘 조인식을 갖고 비정규 노동자 65명을 별도 직군을 신설해서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로써 코스콘 비정규직 파업 사태는 475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가자지구를 공습하면서 230곳이 폭격당했고 현재까지 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41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폭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로 한번 가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틀 연속 가자지구를 공습해 230여 곳을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사이의 지하 땅굴 40곳도 붕괴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쇄 공습으로 현재까지 280여 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권 국가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규탄 시위가 확산되고 국제사회는 긴급회의를 여는 등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소집하는 등 지상작전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어 공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슈퍼베이비가 탄생했습니다. 신생아의 몸무게는 6.4kg, 보통 신생아의 몸무게보다 2배가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기를 처음 본 아버지는 아기가 너무나 커서 깜짝 놀랐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소시지가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통에 둘둘 말려있는 소시지. 무게는 150kg에 총 길이는 392m나 됩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긴 소시지보다 200m가 더 길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측정을 마친 소세지는 곧바로 구워 사람들이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으나 충청남도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역 현재 기온은 영상 1.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